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크로치 블루 그동안 블루 초대 손님들 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최근에. 맞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지금 게스트로 정순주를 이겨라. 정순주 이긴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지금 한 네. 번에 50분이 저를 이기신 적이 있어가지고 한 지금 번에 50명 지금 이긴 네. 분들이 지금 대기해갖고 계속 50명의 들어오시는 거야. 늪이에요. 지금 큰일 났어요. 대기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 이게 한 번이라도 제가 그렇게 많이 지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뭐 계속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 되게 즐겁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즐거워요. 네. 제가 혼자서 막 떠드는 것보다 같이 원투펀치 팬분들 모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성기시고요. 예, 그리고 이름이 명관입니다. 김영관님이요. 예. 아유, 그 40대신 건 맞으시죠? 예, 올해 이제 43입니다. 43이세요? 예, 예. 옆에 계신 분은 성함이 아, 네. 저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정재훈님. 네. 저랑 같은 정씨 아니에요? 우리 조상님은 정약용. 그러면 그쪽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정 씨가 얼마나 많은데. 아 진짜. 응? 되게 20대신 것 같은데. 네, 네. 29입니다. 29. 네. 제 또래예요, 제 또래. 제가 근데 좋아하는 어떤 팀을 안 물어봤구나. 어디 팬이시죠? 해외 축구는 저기 레버쿠젠을 응원하는. 아 레버쿠센을 예. 좋아하시죠. 쿠션을 응원. 제가 어릴 적에는 이제 차붐이 뛰었고 네네. 또 나중에 또 손흥민이 뛰었고 그리고 항상 우승 문턱에서 좀 좌절하는 게 아.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우리나라 선수와 인연 그리고 항상 콩라인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정을 갖고 응원하고 발락하고 엮여서 또 홈라인. 예, 발락도 네. 있었고 노이빌레도 있었고 뭐 예. 제가 지금 부천에 사는데 네. 이 부천이 지금 꼴찌를 하고 있고 너무 좀 성적이 안 좋아서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 화이팅 한번 크게 한번. 부천의 부치 화이팅! 정재훈님은요? 저는 해외로는 바르셀로나를 좋아하고요. 국내로는 지금 K리그 2에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 대전 시티즌. 응원하고 아. 근데 대단한 게 오늘은 두 분 다 좀 국내 리그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서 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저도 스포티비에서 아침 중계를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슬슬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K리그 우리 팀 유로나 뭐 코파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우리 팀 얘기를 다뤄줘야 될 것 같아서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팀이 이제 드디어 2021년 AFC 챔피언스 리그 본선이죠. 네, 파이널 그룹 스테이지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년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일단 팀 수가 좀 늘어났어요. 본선 그룹 스테이지가 예전에는 저쪽 서아시아도 그렇고 4개 조씩 8개 조가 있었잖아요. 8개 조에 4팀씩 들어와서 32팀이었는데 올해는 본선 자체 팀 수가 40개 팀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쪽 중동하고 우즈벡이나 뭐 이쪽 라인들 하고 인도 요 라인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서아시아. 그래가지고 웨스트 존이고 웨스트 존에 5개 조. 5개 조 하면 20개 팀이죠? 네. 네. 5개 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트 인도를 기점으로 해서 동남아시아부터 우리 저 동아시아 쪽까지. 네, 이쪽이 이스트 존이에요. 이스트 존에 또 20개 팀, 5개 조. 이렇게 지금 그룹 스테이지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각 조의 1위 팀 진출을 해야겠죠. 토너먼트 16강에. 그렇게 되면은 10팀이 되잖아요. 10팀이 되는데 나머지 6개 팀은 예전엔 2위가 다 들어갔는데 토너먼트로. 지금은 2위 중에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 존에서 5개 조 중에 2위 팀, 상위 3팀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도 상위 3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개, 3개. 2위 팀이 합류를 해서 전체 16개 팀이 9월에 토너먼트에 들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조 1위, 또 조 2위 중에 토너먼트 진출자를 이제 가려내는 그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홈앤어웨이를 또 이번 연도도 못하고 한 장소에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회를 치르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K리그 4팀이 이제 본선 조별리그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존인데 거기에 우리 팀이 이 4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 포항, 전북, 대구.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호주가 또 코로나 때문에 불참을 하고 맞아요. 또 중국 클럽 장수수닝 같은 팀은 재정 문제 때문에 팀 해체 뭐 그런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까 대신 이제 다른 팀들이 좀 올라오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역대
AFC 챔피언스리그 본선 그룹 스테이지 중에 어떤 팀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 태국 팀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동남아시아 팀들이 제일 많은 연도가 됐어요. 팀 수도 늘어났고 거기다가 호주 팀 불참에 중국 팀들의 그런 변수들이 생기면서 동남아시아 팀들이 많이 진출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태국 팀 빠툼, 뭐 베트남 팀 삐에텔, 그렇죠? 말레이시아의 조호루, 태국의 라차부리, 태국의 치앙라이, 싱가포르 팀 템파인즈, 심지어는 필리핀 팀 유나이티드 네. 시티까지 이 동남아시아 팀들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동남아시아에 있는 클럽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땠어요? 그냥 약체. 사실 호주가 이제 빠지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호주가 빠지면서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우승하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K리그 팀들이 생각하겠지만 동남아시아 팀들이 그동안 약체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술은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로 뭐 능력들이 상당히 좋지만 체격 피지컬. 조건이 키들이 작고 좀 피지컬적으로 좀 동아시아 클럽 팀들에 비해서 좀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점이 좀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죠. 베트남 같은 팀, 국가대표도 그렇고 박항서 감독 가서 아주 타이트한 그런 팀으로 또 만들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클럽 팀에 있는 선수들도 예전에 비해서 체격 조건들이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클럽 팀들은 용병들도 적절히 좀 잘 활용하는 그런 운영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는 이 동남아시아, 아세안 쪽에 있는 클럽들도 무시 못할 이러한 팀으로 지금 그룹 스테이지에 올라왔다. 이 두 조, F조하고 G조는 장소가 태국이에요. 여기는 빠툼이라는 지역이고 F조는 G조는 방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편성이 된 빠툼 유나이티드나 라차부리 이런 태국 팀들은 홈이죠, 홈. 날씨에 대한 변수. 지금 날씨가 뭐 여전히 덥죠. 태국 여전히 덥고 습하고 또 잔디에 대한 적응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역시 울산의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환경에 대한 적응 그런 부분들을 잘해야 되는 게 또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베트남 팀들도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태국 날씨에도 조금 익숙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울산은 어때요? 뭐 리그에선 좋지만 경기 내용을 엄밀히 이렇게 보면 가장 최근 경기 성남전은 사실 제가 볼 때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울산은 어때요? 지금 멤버들이 완전한 베스트 라인업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유는 올림픽 대표의 2차 예선, 제가 지금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아웃. 2차 소집 때문에 측면 수비부는 설영우 선수, 또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볼 수 있는 원두재 선수, 그리고 2선에서 아주 중요한 선수인 이동경과 이동준이 빠집니다. 이거는 울산 전력에 있어서 매우 큰 치명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 없이 하려면은 어떤 라인업이에요? 기본적으로 홍철, 불투이스, 김기희, 뭐 김태환, 원두재가 지금 못 들어오니까 고명진, 신영민, 그다음에 윤빛가람, 바코, 신터재요, 김민준, 뭐 어느 선수 22세로 김민준 선수를 많이 쓰죠.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이청용, 또 뭐 김인성 이런 선수들 다 들어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울산이 로테이션을 조금 2선이나 이쪽은 돌릴 수 있는 여유는 아직은 조금 있지만 이 두 선수가 특히 빠진 부분들 최근 경기 지난 성남전 같은 경우를 보면 상대의 어떤 측면 배후 공간을 공이 없을 때 움직여주는 선수들 오프더볼 움직임을 좀 2선에서 날카롭게 가져가는 유형의 선수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고명진, 신영민 약간 다 뒤로 쳐져서 플레이를 하고 패스를 넣어주려고만 하지 뭐 이런 사이드 측면 이른바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공략을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별로 없고 윤빛가람도 간혹 박스 안으로나 이런 쪽으로는 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뒤로 쳐져서 패스를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다 보니까 윤빛가람, 고명진, 신영민 이런 산미들이 제가 성남전 같은 경우만 거의 한 3번, 4번 돌아뛰어야 되는 그 공간들이 있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지금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한쪽으로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 타이밍. 한쪽이 공간들이 많이 나와서 성남의 배후 공간이. 근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뒤로 다 쳐져서 패스만 돌리더라고요. 약간 수동적인 그러한 운영에 있어서
공격의 파괴력을 조금 올리기 힘들다. 지금 상황이. 바코 선수가 혼자서 막 우당탕탕 막 돌파해가지고 막 때려서 무언가 만들어 보려는 노력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잘 되진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은 제가 보면은 약간 윤빛가람의 그냥 셋피스 킥에 의존한 형태에서의 어떤 슈팅. 지난번에 힌터지어가 그렇게 골을 넣었었죠. 또는 뭐 홍철이나 김태환이나 이런 선수들의 오버랩에서 결국은 크로스에 의한 공격. 약간 단조로운 패턴의 운영밖에 지금 되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극복을 하려면은 역시 이청용이나 김인성 같은 이러한 베테랑 라인들이 교대로 이선에 들어가서 계속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상대가 아예 약팀이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가겠지만 제가 본 첫 경기 상대가 예를 들어서 비에텔이에요. 이 비에텔 같은 팀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조직력이 좋습니다. 수비. 그래서 그냥 밋밋한 공격의 패턴으로는 사실은 이 비에텔의 수비를 뚫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에텔, 이 클럽의 경기를 제가 몇 경기를 계속 이렇게 봤어요. 이 팀에는 기본적으로 센터백이 부이티엔중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응호카이, 베트남 대표팀의 주축 센터백이에요. 네. 이 센터백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용병인 자하라는 중앙 미드필더가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에 가장 많은 성 있죠. 응우엔 쫑호왕. 네, 쫑호왕이라는 선수 있어요. 쫑호왕. 네. 이 선수가 대표팀에서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존재예요. 오른쪽 윙 포워드처럼 배치가 되지만 슈팅력도 정말 좋고 순간적으로 배후 침투해서 들어가는 움직임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용명인 까이끼라는 선수가 중앙에서 여러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세터백이나 수비진들을 달고 이런 선수들에게 배후 공간 찬스를 만들어주는 롤도 하고 본인이 직접 슈팅에도 참여를 하지만 그렇게 수준 높은 용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체 조건이 어느 정도 있는 브라질 용병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쫑호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대표팀의 주축인 호황득, 응우엔 호황득이에요. 이 응우엔 호황득 같은 선수는 왼발킥 정말 좋습니다. 베트남 대표팀 아마 경기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꽝아이도 왼발킥이 좋고 이 호황득 선수가 왼발킥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측면 수비도 뭐 여러 다른 선수들이 있지만 이 선수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운영 능력이 좋고 호황득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자하 선수 위쪽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공격 지원과 셋피스 상황에서는 왼발 킥을 통해서 중요한 득점 장면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고요. 쫑호환 선수가 실질적인 또 경험도 많은 여기에 에이스 같은 또 공격 역할이에요. 빠르고 돌파 능력도 좋고 슈팅력도 좋고 순간 침투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베트남 팀 비에텔 울산이 그냥 뭐 이기겠지 하겠지만 제가 볼 땐 성남전처럼 하면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성남전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정적인 상황에 그냥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이 팀은 이 선수들이 빠르게 수비 전환하는 조직력이 매우 좋고요. 대표팀에서도 호흡을 맞추는 센터백 라인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좋습니다. 빠르게 와서 수비가 2열로 정비가 잘 되고 그냥 밋밋하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는 크로스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울산이 확실하게 이기려면 조금 더 유기적인 움직임, 배후 침투 움직임을 적절히 가져갈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첫 경기 상대 비에텔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특히 이 부분, 이 선수들이 상당히 대표팀에선 경험이 많고 또 노련하고 발도 빠르고 한 센터백들이지만 결정적으로 이 베트남 라인은 키가 작죠. 센터백들이. 울산은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힌터제어 혹은 김지영 카드가 있거든요. 이 선수들의 머리를 활용한 공격도 필요하다. 상대 키가 작은 센터백들을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라. 라고 저는 첫 경기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얕잡아 보지 말고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자, G조. G조는 포항이 있고 나고야 그램퍼스가 있고 조호르 라차부리. 근데 이제 첫 경기는 라차부리전을 이겼어요. 그렇죠? 송민규 선수가 매우 포항에서 중요한 존재였는데 지금 2차 소집으로 빠졌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이 이겼죠.
누가 잘했어요 포항에? 임상엽이 잘했어요. 임상엽이 컨디션이 아주 좋더라고요. 왼쪽 윙포드로 나왔죠. 사실은 포항은 누가 잘해줘야 돼요. 네, 타쉬, 크베시치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터져줘야 됩니다. 언제? 챔피언스 리그에 이제 터져줘야 되는 거예요. 허리 라인에는 신진호 선수가 있죠, 포항에. 신진호와 여기에 베테랑 오범석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는데 사실은 다행인 점은 그나마 이승모와 이수빈 선수가 2차 소집에서 복귀를 한 거죠. 그럼 이수빈 선수도 이제 가세가 돼서 허리 라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범석 선수가 나이가 워낙 많고 여기는 이제 빡빡한 일정 로테이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발빠른 파괴력 있는 팔라시오스. 첫 경기 라차브리전에서는 근데 후반에 약간 상대 태클에 발목을 약간 다친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팔라시오스는 리그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활약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러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레벨에서는 정말 필요한 선수라고 좀 보여져요. 왜? K리그에서는 약간 이제는 읽혀가지고 수비들이 팔라시오스를 방어하기 좀 쉬운 상황이 되지만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있는 다른 팀들은 아직 팔라시오스에 대한 능력 실제로 지금 붙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어떤 적응 기간이 제 생각에 필요하지 않을까. 충분히 이 레벨에서는 팔라시오스의 파괴력이 빛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부상당하면 안 되고 또 왼쪽에 뭐 올림픽 대표에서 지금 와일드 카드 또 논의도 계속하고 있는 강상우 선수가 있죠. 그리고 뭐 권한규 선수나 전민광이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센터백으로 지금 호흡을 맞춰보고 있고 그다음에 강현무 키퍼 있죠.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는 이날도 라차브리전 괜찮았어요. 또 타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확실히 조금은 이제 팀에는 좀 적응하는 느낌? 아직 만족스러운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K리그 전반기 안 좋을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타쉬 선수를 조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잘 활용하면 역시 신체 조건이 좀 작은 이런 선수들에게 위력을 떨칠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은 있다. 그리고 역시 이승모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승모 선수를 타쉬 선수의 지금 백업 공격수가 지금 마땅치가 않거든요. 이승모 선수를 약간 세컨 스트라이크로 지금 기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공격적으로 쓰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승모 선수는 그래도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2선 쪽에서 공격 지원을 해주는 롤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러려면 역시 타쉬 선수가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잘 올라오지 않고 있는 크베시치 선수가 같이 살아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야 임상엽 선수와 함께 시너지를 내서 이 라인에서는 지금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선들이 좀 터져주면 좋은데 첫 경기 상대는 라차브리, 두 번째 경기 상대는 우리 아마 원투펀치 블루 나가고 나서 경기가 있죠. 나고야 그랑프스입니다. 이 팀이 경기를 보면 확실한 스타 플레이어가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매우 팀이 조직적이고 잘 정비가 돼 있어요.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테우스 같은 선수 아주 빠르고 득점 능력도 좋고 측면 윙포드로서 마테우스 같은 좋은 용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팀 압박이 매우 강하고 선수들끼리의 어떤 전술적인 간격 유지 이런 부분도 조직화돼 있어요. 또 빠르게 공을 탈취해서 전환을 했을 때 빠른 역습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력도 잘 정비가 되어 있는 팀이 나고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기 포항이 나고야전을 치를 때는 첫 번째는 이쪽 밑에 라인에서 빌드업 할 때 팀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패스 템포를 빠르게 올려서 빠르게 압박의 어떤 라인들을 풀고 쉽게 좀 반대쪽에 있는 공격 공간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빠른 패스 타이밍이 필요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쪽은 신진호나 오범석이나 뭐 권한규, 전민강 이런 라인들이 빌드업이 될 때 조금 뭐 템포를 좀 늦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볼을 뺏겨서 역습을 당할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포항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오히려 나고야 같은 팀은 그런 압박을 빠른 패스 타이밍으로 잘 풀었을 때 임상엽이나 또 팔라시오스가 부상 없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면 이런 빠른 돌파력을 보유하고 있는 윙어들 그런 윙어들에게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나고야는 포항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만만치 않은 팀들이지만 어쨌든 나고야를 잘 넘기면 그 다음에 또 돌아오는 리턴 매치에서
일단 기선제압을 한 상황에서 유리하게 경기를 계속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포항은 아마 그 선에서 나고야전을 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H조 전북인데 여기도 간바 오사카, 치앙라이, 싱가포르 클럽인 템파인즈라는 클럽이 있어요. 전북은 요즘에 K리그에서 상당히 부진했죠. 공격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답답해서 이번에 사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전북도 좀 분위기 반전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치앙라이가 이제 첫 경기 상대예요. 네. 근데 여기는 어디서 해요? 우즈벡에서요. 태국이 아니고. H조하고 I조는 우즈벡에서 하기 때문에 치앙라이가 뭐 홈 같은 그런 운영은 아니에요.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 빠진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네. 올림픽 대표 2차 소집 때문에 누가 빠졌어요? 송범근하고 이유연이 나갔어요. 네. 여기에 제가 여기다 메모를 미리 해놨지만 최철순, 이주용 이 측면 수비 자원이 또 부상으로 참여 못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최철순도 없고 이주용도 없다. 측면 수비를 어떻게 꾸려야 됩니까? 그러면 남은 선수가 최희원이라는 선수 있죠? 최희원이 있고 이용 이 두 선수로 주구장창 돌려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센터백은 누가 있어요? 홍정호하고 부자룡. 송범근이 없기 때문에 이범현 키퍼가 백업으로 있죠. 이범현 키퍼도 뭐 좋은 키퍼니까. 어쨌든 이 측면 수비가 지금 이 두 선수를 계속 돌려야 되는 빡빡한 조별리그 6경기를 현실적으로 쉽겠습니까?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두 선수가 계속 나간다는 전제하에 성남전 때 장거리 프리킥골 아주 멋지게 넣은 백승호 선수, 최영준, 그 다음에는 쿠니모토, 뭐 김부경, 뭐 바로 뭐 누구 있어요? 한교원, 이승기, 김승대, 뭐 그 최전방에는 일류첸코, 또 구스타보 여러 멤버들을 지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제가 볼 때 쿠니모토, 김보경, 바로우, 한교원, 이승기, 김승대 이 6명은 2선 3명으로 치면 더블 스쿼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테이션을 좀 시켜주면서도 공격 화력은 2골 먹으면 4골 넣는다. 네, 진짜 닭공답게 상대를 밀어붙일 수 있는 이 힘, 스쿼드의 어떤 뎁스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류첸코와 구스타보 이 두 선수도 교대로 활용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투톱으로 기용을 해서 운영을 해도 되고요. 그러한 장점이 있지만 역시 이 밑에 라인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계속 체력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김상식 감독이 상황에 따라서는 골을 좀 넣고 이 경기를 잡았다. 승점 3점을 조금 확보해서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는 상황에 따라서는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빼서 그냥 3백으로 놓고 윙어들을 공격적인 윙백으로 배치를 해서 이 선수들의 휴식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김상식 감독의 이번 조별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측면 수비수들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첫 경기 상대가 태국팀 치앙라이인데 제가 근데 눈여겨본 선수는 치앙라이의 피티밭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시아코룬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들 다 태국 국가대표입니다. 네, 이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고 시아코르는 왼발킥 상당히 예리해요. 왼발킥 매우 좋고 윙포워드인데 돌파 능력, 침투 능력이나 왼발킥력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중앙 미드필더 파트너가 예전에 강원에서 출발해서 수원 삼성에서 뛰던 조지훈 선수 있죠. 조지훈 선수가 여기서 뜁니다. 여기서 이렇게 중앙을 좀 받치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팀은 기본적으로 3백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윙백을 체계를 하는데 전술적으로 현대 축구에 부합하는 역동성을 잘 가지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이 치앙라이가 나름. 그리고 여기 중앙 센터백에 브리네른가 이 브라질 출신의 센터백이 키가 좀 그래도 체격 조건이 있는 선수가 한 명 있고 나머지 2명은 이제 자국 선수들인데 이 선수로 이제 제공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있고 뭐니 해도 치앙라이의 최고의 스트라이커는 빌이죠, 빌. 예전 부산에서 뛰던 공격수. 이 선수가 치앙라이에 지금 몇 시즌간 계속 주포입니다. 골을 많이 넣고 있는. 나이는 이제 상당히 많아졌지만 뭐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도 좀 둔해졌지만 역시 힘이 있고 슈팅 능력이 매우 좋아요. 네.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모로 이 팀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 그 이 팀이 윙백들 올라오면 중앙으로 또 들어오고 펠리페 같은 그런 윙포드가 있거든요. 브라질 출신. 그런 펠리페 같은 선수는 또 사이드로 크게 빠져주면서 수비를 달아주고 오히려 윙백들이 막 중앙으로 들어가서 찬스를 잡고 뭐 그런 이제 전술적인 약간 유연성도 있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태국 팀은 이 브라질 용병 센터백이 있어도 나머지 선수들의 신장들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전북은 현재 체계에서 뭐 역동성을 가진 부분 전술 이런 게 막 잘 나와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역시 일류첸코와 구스타보 어떻게 보면 힘과 높이를 가진 이 트윈 타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동남아 팀들을 상대로는. 그래서 일류첸코, 구스타보 이 두 선수는 투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치앙라이전에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첫 경기 치앙라이전만 잘 넘기면 템파인즈는 싱가포르 클럽인데 제가 볼 때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전북은 첫 경기 치앙라이전을 좀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히 첫 경기를 이상하게 꼬이게 되면 전체적인 체력적인 관리나 여러 가지 로테이션을 시킬 때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무리한 운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어요. H조. 자, 마지막에 대구. 정말 아이조의 지금 가와사키 프론탈레 이 팀은 J리그 지금 최강 팀입니다. 네. 네, J리그에서 압도적 승점 17승 4무 녹화 기준으로 21경기 무패 행진. 가와사키 프론탈레랑 첫 경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인 다미앙 선수가 있죠. 그리고 고바야시유 부터 해가지고 이선과 미드필드의 공격 지원이 상당히 공격 파괴력이 J리그 최강인 팀이에요. 이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그 팀을 상대로 현재 대구의 상태는 매우 힘들죠. 왜? 2차 소집으로 지금 핵심 멤버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정태욱, 김재우 이 핵심 센터백, 또 정승원 오른쪽 윙백을 봐야 되는 정승원 선수까지 빠져나가면서 일단 중요한 수비진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느냐 쉽지가 않죠. 네. 홍정훈 선수가 좀 노련하게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겠죠. 네. 김우석 선수가 있다고 치면 사실은 멀티플레이어인 김진혁 선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가 이 대구에겐 중요할 것 같아요. 공격수로도 활용을 하고 센터백으로도 멀티로도 활용을 했지만 김진혁 선수를 현재 상황에서는 센터백으로 기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김진혁 선수가 공격적인 카드고 될 수 있지만 일단 이런 가와사키 프론탈레전 같은 경우는 수비가 더 중요하고요. 김진혁 선수의 어떤 멀티 성향과 파이팅, 멀티 능력이라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황순민, 또 쯔바사, 지금 플레잉 코치인 이용래 선수도 허리란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이쪽 오른쪽 윙백은 정승원 선수 빈자리를 장상원 선수가 아마 메워줘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죠. 여기에 이제 에드가, 세징야 이런 공격 자원과 함께 베테랑 경험이 풍부한 이근호 선수가 또 이선에 참여를 해서 역할 수행을 해야 되는. 결국은 가와사키 프론탈레 같은 공격이 강한 팀을 상대로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의 원래 어떤 컨셉을 더 살려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뭘까요? 역습이지 뭐. 네. 황순민 선수가 전반 뛰고 안용우 선수가 또 후반 뛰고 이런 식으로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윙백들의 체력적인 조절을 잘 해주고 장상원 선수가 오른쪽 윙백 보는데 여기에 이번에 데려가는 선수 중에 조금 더 멀티적으로 윙백을 봐줄 수 있는 선수를 로테이션 시켜가면서 기존의 3백으로 메워줄 수 있는 선수들과 함께 일단 5백 수비 라인을 튼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아주 숫자를 좀 많이 가져놓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역시 세징야죠. 믿을 거. 역습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 아이조에서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일단은 제일 세게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몇몇 핵심 멤버가 빠진다는 얘기도 저는 얼핏 들었긴 했는데 저는 최종 명단을 못 봤습니다. 근데 이 베이징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 2군들로 지금 내보낸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자국 리그에 치중하겠다. 지금 자국 리그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국 리그 쪽에 1군 남겨놓고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2군을 내보낸다는 지금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구에게는 그럼 기회죠. 그러면 가와사키 프론탈레만 잡을 수 있으면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유나이티드 시티 이런 필리핀 클럽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베이징과 하는 후보들을 상대로 충분히 승점 확보가 가능하다. 대구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의외로 잘 풀린다면 여기서 대구가 좀 돌풍의 투혼을 발휘해서 토너먼트에 진출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자 하는 의미에서 챔피언스리그의 전체적인 판도도 한번 쓱 보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두 친구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응원하고 싶은 팀이 더 생겼어요? 어때요? 보니까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뭐 항상 쉬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어느 팀이든 어느 장소든 간에 근데 아침에 올라간 네 팀 모두 다 저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되지 않을까. 예. 이번에는 2위 팀 중에서도 이제 선별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득실에도 많이 신경을 써서 2년 연속으로 K리그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원투펀치 블루 1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뵐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